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주치의 김인철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급격한 시력 저하나 불편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70대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신문 글자가 너무 흐릿해서 읽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는 건 맞지만 포기하실 일은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고 50%는 백내장, 30%는 황반변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눈 운동과 관리법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의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눈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질병은 아니에요. 먼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과 질병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노화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딱딱해지면서 가까운 것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의 자동 초점 기능이 조금씩 둔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변화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위험 신호는 급격한 시력 저하입니다. 며칠 사이에 갑자기 글자가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망막병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소개할 위험 신호는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입니다. 마치 커튼이 한쪽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진다면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위험 신호는 밝은 곳에서 더 잘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보통은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반대라면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낮에 햇빛이 너무 부시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위험 신호는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입니다. 바둑판의 선이나 타일의 선이 물결처럼 구불구불하게 보인다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황반은 우리가 세밀한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책 읽기나 바느질 같은 정밀한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위험 신호는 눈이 자주 충혈되고 아픈 증상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녹내장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두통이나 구토까지 동반된다면 급성 녹내장일 수 있으니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녹내장 같은 경우는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병인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복구가 안 돼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5세 여성분인데 처음엔 단순히 노안인 줄 알고 돋보기만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글자가 흐릿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해 보니 녹내장 초기였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시야 손실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안과에서 하는 기본 검사들, 시력 검사, 안압 검사, 안저 검사 등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눈 건강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요. 이건 우리 망막의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이 있어요. 하루에 시금치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루테인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 나물을 할 때 참기름을 조금 넣거나 계란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좋아요. 또 오메가3 지방산도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오메가3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DHA라는 성분이 망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호두 같은 경우는 하루에 5, 6개 정도가 적당해요. 당근도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으로 바뀌어서 야간 시력을 도와줍니다. 특히 밤에 잘 안 보이신다면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블루베리나 빌베리 같은 베리류도 눈에 좋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10개에서 15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안구 건조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전체가 건조해지는데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양이 줄어들고 질도 나빠집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하시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예요. 인공 눈물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하루에 3, 4번 정도 점안하시면 눈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오히려 자연 눈물 분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올바른 독서와 스마트폰 사용법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잘못 사용하시면 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먼저 거리가 중요해요. 책을 읽을 때는 3, 40cm 정도 떨어뜨리고 스마트폰은 팔 길이 정도로 떨어뜨리세요. 너무 가까이서 보시면 눈에 무리가 가고 근시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안 돼요. 독서할 때는 책상 위에 스탠드를 하나 두시고 천장 조명과 함께 사용하세요. 한쪽에서만 빛이 오면 그림자가 져서 눈이 피로해집니다. 20, 20, 20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눈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시다가 중간중간 창밖을 보시거나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의식적으로 해주세요. 집중해서 무언가를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깜빡임이 줄어들어요.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더 자주 깜빡여 주시면 눈물이 고르게 분포되면서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자외선 차단과 환경 관리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정말 해로워요. 특히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외선 노출입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UV 차단 지수를 확인하시고 99% 이상 차단되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한 색이라고 더 좋은 게 아니라 UV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창문 쪽에 있을 때는 주의하세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차 안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보안경이나 안경을 착용하세요. 먼지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 눈도 휴식이 필요해요. 밤에 잠을 잘 때 눈의 근육들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피로가 회복됩니다. 하루 7,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완전히 어둡게 하시고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밝으면 눈이 완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눈 주변 근육이 긴장하고 안구 건조증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제 실제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눈 운동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눈의 근육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여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팔밍이라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을 비비셔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눈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이때 손바닥이 눈에 직접 닿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은 이마에 올려놓으세요. 이 상태로 1, 2분간 유지하시면 눈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깊게 숨을 쉬시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하세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눈이 휴식을 취하게 되고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안구 운동입니다.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먼저 눈을 크게 뜨시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12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3시, 6시, 9시 방향으로 차례로 이동하면서 각 지점에서 2, 3초씩 멈춰주세요. 이걸 5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상하좌우 운동을 해보세요. 정면을 보시다가 천천히 위를 보고 다시 아래를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주세요. 각 방향마다 3초에서 5초씩 유지하시고 이것도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각선 운동을 해보세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눈동자를 움직여 주세요. 이런 운동들이 눈 주변의 6개 근육을 고르게 움직여주면서 근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초점 맞추기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코앞 30cm 정도에 두시고 3초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는 창밖 멀리 있는 사물을 3초간 바라보세요. 이걸 10번에서 15번 반복해 주시면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좋아집니다. 이 운동은 특히 노안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번갈아 보면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개선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깜빡임 운동입니다. 의식적으로 깜빡임을 하는 건데요. 먼저 눈을 꽉 감았다가 천천히 떠주세요. 이때 눈꺼풀에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빠르게 깜빡이기를 20번 정도 해주세요.
깜빡임 운동은 눈물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이 눈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관리법은 온찜질과 마사지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잘 짜신 다음 눈 위에 5분에서 10분간 올려놓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해주시고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해서 사용하세요. 온찜질은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마이봄선이라는 기름샘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마이봄선에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온찜질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세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아래 눈꺼풀에서 위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런 운동들은 하루에 두세 번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후에 눈이 피곤할 때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운동법을 알려드린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어요. 68세 남성 환자분은 처음에 컴퓨터 화면을 30분만 봐도 눈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런 운동을 2달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2시간도 무리 없이 보실 수 있게 되셨어요. 또 다른 72세 여성분은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하루 종일 눈이 따갑다고 하셨는데 온찜질과 깜빡임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운동 중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눈에 염증이 있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운동과 관리를 하셔도 정기 검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가족 중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환자가 있으시면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거든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질환들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꼭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증상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눈이 아픈지, 어떤 상황에서 시야가 흐려지는지 기록해 두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정말 소중한 감각기관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김인철이었습니다.